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선생님도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요. 오늘 19번째 시간에는 근대의 합리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대 합리론이라고 하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교과에서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조명이 되어 있죠. 그 두 학자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을 한번 언급해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스피노자의 비중이 클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두 사상가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선생님과 함께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어떤 부분 준비하셔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교재 테마 10으로 들어갑니다. 80쪽부터 87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근대 합리론에 관한 부분을 추려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항상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저 아직 수능 특강 못 끝냈어요. 개념이 아직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수능 완성에 수업을 쭉 따라오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수능 특강으로 다시 가세요. 그 교재 10강 그리고 선생님이 10강한 23강을 찾아가 보세요. 가서 옆에 있는 인덱스에서 자기가 필요한 개념들을 찾아서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두 가지를 함께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매 시간마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수업 준비 다 되셨을 거고요. 오늘 배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뭔지 선생님과 함께 다뤄볼까요? 자, 추리고 추렸습니다. 볼게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다루게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노자가 좀 더 비중 있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먼저 썼어요. 그럼 데카르트에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부분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데카르트가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연역법이겠죠?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공부하실 때 얘 하나만 두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것과 연결시키거나 대비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학파나 사상가를 꼭 연결시켜서 복습을 해보세요. 자, 데카르트가 연역법이라면 베이컨과 같은 경험론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될까요? 귀납법을 쓸 겁니다. 아마도 문제를 만들다가 이것에 관한 오답지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데카르트가 자신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해 보겠다. 그리고 의심해 본 결과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진리, 사실을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방법적 회의라고 하죠. 여기서의 회의는 의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회의라는 단서가 잘 주어졌었습니다. 자, 두 가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통윤리까지 꼼꼼히 보셨다면 전통윤리에서도 데카르트가 언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걸요? 어떻게 언급되고 있죠? 데카르트가 동물기계론을 얘기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또 여기에 연결돼서 라메트리라는 사람이 인간 기계론으로까지 간 내용도 나와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에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알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중요한 스피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피노자에 대해서 복습을 하려면 누구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스토아파부터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스토아파에서 얘기했었던 로고스의 법칙, 우주 자연의 법칙, 이성, 신이라고 했었던 이 개념이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스피노자가 어떤 개념을 얘기하죠? 범신론을 얘기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범신론을 뭐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까?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서 헷갈린다면 범신론이라고 한다면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신이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에 의거해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돌아가는 세계는 필연성을 갖고 있어요. 필연적인 법칙. 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필연적인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인, 결과가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의미도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왜요? 스피노자에게서 단서로 잘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이어서 얘기할까요?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운명을 개척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운명에 대해서 순응하는 삶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관조함으로써 그 법칙을 알아냅니다. 그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해탈하고 행복한 삶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말들 곳곳에 스피노자에 관련된 단서 그리고 스피노자를 잘못 표현할 수 있는 오답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들 지금 다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이 스피노자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선생님 우리 교재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개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개념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란색 다른 색깔 펜으로 쓰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심신이원론이라는 거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피노자는 심신병행론으로 가요.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죠? 선생님 옆에다가 잠깐 써드릴게요. 자, 참고만 해주세요. 데카르트, 심신이원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요소겠죠? 물질적인 요소는 정신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고 또 정신적인 요소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거죠. 두 가지의 속성이 달라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연장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기나 아니면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속성을 육체적인 것은 갖고 있는 반면에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 불변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속성은 바로 사유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속성과 본질을 가진 두 가지 것들은 의존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론을 내걸게 돼요. 그래서 그 이론이 뭐냐면 심신병행론이에요. 여기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범신론 이해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이라는 실체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실체가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만 다양할 뿐 심신이원 혹은 인간이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 것이 스피노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이것들이 개념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수능에서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냐? 선생님이 찾아봐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한번 이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적인 개념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다 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관련된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 출제가 되었을까? 선생님과 기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기출 자료로 감을 잡아봅시다. 2009학년도 11번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다 찾아왔는데 우리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문제만 추려와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에 관련된 한 문제를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갓부분에 의심스럽고 잘못하기 쉬운 점들을 반성하면서 내 정신 속에 모든 오류를 뽑았다. 그렇다고 내가 의심하기 위해 의심한다는 회의주의자는 아니다. 내 모든 계획은 스스로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한다. 예요. 그럼 누구예요? 데카르트죠. 방법적인 회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를 보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서 진리를 추구한다. 이 역시 진리를 추구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와 이웃의 관계에서 그 진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인간은 이 단서 신과 직접 대면한 단독자로서 결단하게 된다. 어때요? 결단하는 그 인간의 주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딱 이 문장을 보시니까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생각이 나시죠? 키르케고르예요. 특이한 조합이죠. 여러분들 데카르트가 키르케고르와 조합이 돼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랬을 때 가불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보시면 두 사람 다 지금 봐요. 문제가 만들어지는 룰이 보이지 않아요? 지문 안에 어떤 똑같은 주제를 하나 써줘요. 진리를 둘 다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고 있는 진리는 뭐? 사유, 이성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반면에 키르케고르가 찾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 그 주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3점, 배점 높죠. 2009학년도면 최근 문제죠.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를 대비해 볼 수 있어요. 문제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스피노자에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스피노자에 관련된 것이라는 건 똑같지만 잘 보세요. 그 조합이 다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윤리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3점인데요. 윤리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은 2008학년도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 중에도 18번 문제가 학생들을 얼마나 공부에 떨게 했는지 기출문제 풀면서 아마 느껴봤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거 가예요.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계 전체의 체계와 운행의 원리를 소유해야 한다. 지금 이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당신을 맞춰라. 그럼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법칙, 지금 써놨었죠. 로고스의 법칙. 그것을 따르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설명이 바로 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예요. 지금 선생님이 파일 다 올려놨으니까 다 보고 계시죠? 자, 그럼 나번은 누구냐?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여러분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요, 아, 다 필연적인 거구나. 필연적인 것이라면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론적인 세계관, 결정적인 세계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노자라고 하는 감을 잡고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작용하는 내가 짚은 게 맞았구나. 그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필연성, 결정, 스피노자. 그쵸? 이게 나오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토아파와 스피노자라고 하는
두 학파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생각이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딱 겁에 질리죠. 내가 이 두 학파 사이에 어떻게 차이점을 찾아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출제자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두 학파에 각각의 대표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거 하나씩은 물어봐요. 거기에다가 스토아와 스피노자에게서 보여지는 공통된 성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택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아이디어는 공통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는 자연의 이성이 신의 이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연의 이성, 신의 이성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로고스, 우주, 자연, 이성, 신 다 똑같다라고 써있죠. 무엇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억은 과감하게 빼주세요. 니은, 나는 인과적인 필연성에 대한 자각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거 정말 잘 써놓은 문장이에요. 보시면 인과라는 말 자체가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연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필연성이라는 말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연관성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각,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해탈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말까지 다 보태면 스피노자가 완벽해지는 문장이죠. 그래서 니은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 니은은 맞다. 디귿번, 가는 운명을 거부하는 삶, 나는 우주의 원리와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번에도 보면 로고스, 우주자연, 이성, 신 이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함으로써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을 거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나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귿도 각각의 비슷한 성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디귿도 빼줘야 돼요. 그럼 리을로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공통점이에요. 가와 나는 정념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였다. 자,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으로부터 일어나서 내가 억누르기 힘든 것을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념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더 키워야 될까요? 바로 이성이죠. 그럼 어때요? 두 학파는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에는 두 학파의 공통점을 갖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택지 5개도 안 가요. 4개로 끝납니다. 정답, 니은과 리을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부터 먹지 말고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근거 없이 함정으로 내몰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오히려 재밌다니까요. 자, 2008학년도 문제 18번 이렇게 풀었으니까 스토아와 스피노자가 결합이 돼서 문제가 한번 나왔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보시면 11학년도 10번으로 가네요. 3점짜리 문제인데 가불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정도 문제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바로 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보니까 철학과 신학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보완관계. 인간은 도덕적인 덕이나 일시적인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단서가 나왔다. 도덕적인 덕이나 일시적 행복, 도덕적 덕을 얘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걸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일시적 행복이라고 평하는 거죠. 누구? 아퀴나스. 이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덕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이거 대꾸가 만들어졌잖아. 도덕적인 덕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덕으로. 그래서 일시적 행복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으로.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그렇죠? 아퀴나스 맞아요. 을, 신은 필연적이고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 자, 실체. 그리고 필연적이다. 자,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단서는 참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세계는 신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과관계로 결정이 된 것으로 어때? 결정된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서 돌고 도는 단서가 계속 확인이 되네요. 의지조차도 신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사유와 사물은 신이 가진 무한한 속성의 양태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아까 선생님이 심신병행론 설명드렸죠.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예요. 이 문제를 보니까
아퀴나스와 스피노자 그 조합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면서 이 두 문장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이겠죠. 신학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신. 이 을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주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은 자 정답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정답을 가면 4번으로 갑니다. 갑과 같은 경우에는 신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을은 관조의 대상으로 본다.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필연적인 법칙을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답. 바로 작년도 문제였어요. 어때요? 스피노자와 아퀴나스의 조합은 신이라는 주제로. 자, 요렇게 해서 선생님과 세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세 문제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유사하거나 공통된 주제를 잡아서 다른 학자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처럼 스피노자를 배웠다. 스피노자 단독의 핵심 개념을 꼭 알아두시되 그와 유사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꼭 엮어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장 나왔으니까 들어가시고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 다 지우고 핵심만 다시 짚어봐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스피노자 문제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떤 조합으로 나왔느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 조합 칸트랑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스토아파와의 조합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조합은 에피쿠로스 학파. 네 번째 조합 아퀴나스. 스피노자는 계속 나오되 다른 학자 혹은 학파와 조합이 바뀌면서 나온다. 그러니까 꼭 함께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은데 그때는 유사하거나 공통된 주제로 간다. 자, 어떻게 가느냐? 스피노자와 칸트의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각각의 특성을 기본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죠, 그야말로. 그런 다음에 이 두 학파의 공통 유사점을 찾아봐요. 그건 뭐니 해도 이성 중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념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맞죠? 그럼 스토아파로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풀었던 것처럼 스피노자와 스토아가 가면 각각의 특성을 아시되 이것도 역시나 이성을 중시했다라는 같은 맥락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퀴나스를 먼저 갈게요. 아퀴나스로 가게 되면 방금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주제로 얘기했을 때 아퀴나스는 인격신, 스피노자는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신을 얘기하죠. 인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이라는 대상을 이성적으로 증명해서 신학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이 사람은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마음의 행복을 얻고자 했다라는 이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했던 조합은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조합이에요. 이때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연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문제 지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되게 재밌었는데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도 알려주지 않는 곳이에요. 자연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에 관여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써 있어요. 반면에 스피노자는 자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에는 이성의 법칙이 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냄으로써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필연적인 법칙, 기계적인 법칙이라는 단서가 또 오는 거야. 그러므로 통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갈 수 있다까지 연결시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감이 좀 오세요. 스피노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달달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다양한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문제 그야말로 적용이죠. 적용이 돼야 득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고 선생님에게 힌트를 좀 얻으셔야만 제대로 방향이 잡히겠죠? 자, 이제 방향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걸 베이스로 깔고 선생님과 함께 수능 완성 교재 있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5번 85쪽입니다. 밑줄 친 이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지문 한번 볼까요? 이 사상은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배척한다? 합리주의 냄새가 나는데 더 읽어보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 필연적인 것을 중시한다. 좁은 의미로는 이성적인 원리를 중시하는 생활태도를 지칭할 경우도 있다. 이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고 그 이성은 이런 입장을 취한다. 이 세계가 이성이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간주한가.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뭐죠? 바로 이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러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우리 처음에 판단이 맞았어요. 이 지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데카르트일까 스피노자일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합리주의를 지칭하는 지문인데요. 보니까 정답이 떡하니 나라고 말하고 있죠. 3번.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게서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나머지 오답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복습해보죠. 1번 한번 볼까요? 귀납법에 따른 진리 추구를 중시한다. 이거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자, 합리주의,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연역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이컨과 같은 경험론의 경우에는 귀납법을 쓴다. 복습하세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설을 따르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실용주의 같은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용주의 같은 것, 그것들이 떠오르고요. 4번 갈게요. 뭐가 나와 있죠? 정서적인 능력, 주정주의, 그리고 공감을 통한 사회 질서 수립을 강조한다. 여기는 말을 만들어서 붙였을 거고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 사회적 공감으로 가게 되면 휴미겠네. 5번,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평등성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평등성이에요. 그런데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의 평등성을 강조하게 될까? 아니에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인간이라는 존재와 다른 존재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우월성이 확립이 돼요. 왜일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문에서 끊임없이 설명한 이성이라는 능력 때문이에요. 다른 존재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이라는 말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네, 됐습니다. 정답 3번 찾았고요. 나머지 오답지를 연결시켜서 복습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가요. 수능 실전 문제 6번 85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서 갑과 을 이거 누구야? 이러면서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출제자 선생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문제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문까지 그렇게 신경 썼어요. 어떻게 보냐면 봐봐요. 갑, 을의 주장과 달리 병의 주장에 전제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갑과 을을 엮어서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과 을의 공통 분모에 비해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비구도로 두고 문제를 내겠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저게 누구라는 이름이 안 떠오른다면 공통된 성향이라도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을 가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여도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있어도 전달할 수 없다. 이건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소피스트 중에서도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언급한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를 보면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다고 해도 전달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진리에 대한 회의론이죠.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게 없다. 알아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은 사실상 의심스러운 거다. 이 의심이라는 말 때문에 데카르트 생각하시나요? 좀 더 읽어봐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동쪽에서 매일 뜬다고 해서 내일도 동쪽에서 태양이 뜨리란 보장이 없다. 원래는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뜨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 지금 동쪽에서 떴을 뿐일 수도 있다. 이 지문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유추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누구라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공통분모를 찾아서요. 자, 이 을과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고 출제 근거를 발표해놨는데 휴미라고 왜 알 수 있냐면요. 휴미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 오성에 대한 연구라는 저서가 있죠. 거기에서 인간의 인식 혹은 지식, 사유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적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그런 인식, 지식, 사유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회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휴메의 입장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 회의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출제자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갑과 을은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병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 감각은 우리를 자주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겠네요. 그럼 그 회의가 뭘까?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회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회의, 의심. 이렇게 의심해 본다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의심해보고 의심해본 결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가게 될 거다. 방법적 회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명백하게 데카르트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회의주의에서 얘기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이 얘기하는 문장에서도 의심이라는 문장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지만 맥락이 달라요. 이 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의심을 하게 되지만 병과 같은 경우는 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병의 주장에 전제된 내용, 합리주의자 데카르트의 입장을 찾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봐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주의적인 진리설로, 윤리설로 가게 되면 소피스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하지만 병과 같은 경우에는 방법적 회의에 의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식을 찾아가겠죠. 빼야죠. 인간은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있으므로 계속 회의해 봐야 된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럼 3번 왜 틀렸어요? 짚어보세요. 단어. 뭐요? 경험. 선생님 짚었죠? 감각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경험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럼 4, 5번 갑니다. 참된 진리를 개별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체에 따라 다르다. 상대론. 1번과 같은 맥락이죠. 틀렸어요. 5번 지식은 실천과 결부될 경우에만 진정한 지식이다. 이건 뭐 딱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지행합의 이런 거와 같은 뭐 얘기도 떠오르고 그냥 연상돼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겠어요.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죠. 자, 새로운 지문이 나왔고 그런 구도가 나왔는데 한번 연습삼아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도 될까요? 7번이요. 7번 85쪽 문제 구도는 갑과 을의 공통점입니다. 확실하며 명증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 일체의 선입관과 의혹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입관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의심을 해봐. 그러나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그쵸? 그럼 데카르트. 을을 보니까 자, 단서 나왔죠? 빨간색 한번 체크해봐요. 필연. 필연이라는 말은 어디로 연결돼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결정론적 세계관. 요렇게까지 연결시켜서 복습하면 확실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성적 관조. 오케이? 그러면 누구? 스피노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공통점이면 정답은 뭐? 이성을 중시한다. 자, 그럼 선택지 한번 가봐요. 뭐예요? 관찰, 실험.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거듭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건 뭐야? 경험적으로 얻는 것이죠. 경험론. 이들은 합리론. 1번 끝. 2번 참된 지식은 실천을 통하여 완성된다. 앞선 문제 5번 선택지랑 얘랑 같은 맥락인데 이걸 그냥 계속 쓰신 것 같아요. 상관은 없죠. 3번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참된 지식을 획득해야 된다. 이성, 사유, 합리주의. 맞아떨어지는 건 3번밖에 없죠. 쉽죠? 그럼 4번 가볼까요? 지식은 현실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 이 얘기 보니까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결과, 목적을 상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도구라는 말까지 썼으니까 아마도 도구적인 실용주의와 같은 류를 생각하고 만드신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네. 자, 5번. 개개사물의 법칙을 연구하면 우주의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개개사물 법칙을 연구해서 일반으로 가는 게 무슨 법이죠? 이건 귀납법. 또 공부한 친구들은 1번하고 5번을 한꺼번에 지워야 되는데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3번. 확실해요? 자, 수능 실전 문제 7번까지 갔죠? 이제 8번으로 가요.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 지문이요. 요것도 새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앞부분에 심신이원론과 심신병행론을 설명드렸어요. 한번 응용해 봅시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존재는 연장을 지닌 실체와 사유하는 실체로 구분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연장, 사유.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텐션의 그 실체와 사유의 속성이 다른 것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 연장을 지닌 실체는 구체적인 부피와 이게 나왔죠.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를 말하고 사유하는 실체는 부피와 같은 것이 없는 실체를 말한다. 사유할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연장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다. 왜냐하면 사유할 수 있는 존재는 어머머머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사유와 연장이 함께 있는 존재인데 비해서 동물은 단지 연장만을 지닌 존재여서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이 얘기에서 바로 연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동물 기계론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데카르트 단서 하나 나왔죠? 연장 사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둘로 나눴죠? 심신, 이원. 요 두 가지 단서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이성, 요 사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이 사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새롭지만 포인트를 찾아내자면 인간에게 있는 이 사유의 능력,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데카르트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요. 이성을 지니고 있는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여러분 항상 완벽한 거 원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의미 있는 것도 있고 별 의미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뭘 찾았냐면 이 문제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맥락과는 상관없이 고통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요. 뭐 생애의 맹목적 의지 그거 얘기하면서 그것을 인한 고통을 얘기하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연상이 됐어요.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렇게 시키면 여러분들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요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말에서 아 요거는 흉을 생각하고 만든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번, 5번 요 정도는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연상시켜서 복습할 수 있는 주제고 나머지는 그냥 1번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고득점 문제 2개만 풀어보면 되는데요. 고득점 문제 3번 문제 갑니다. 다음 사상을 찾아가는 옳은 경로를 보기 위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문에서 확실한 기초를 세우려고 하면 불확실한 것을 의심해 봐라. 말할 거 없이 데카르트니까 바로 문제로 갈까요? 자, 봅시다. 그 다음 화면. 자, 다음 사상을 찾아가는 옳은 경로, 데카르트. 진리 인식 방법을 탐구한다 라고 했을 때 경험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가? 경험론, 귀납법, 데카르트. 아니오죠. 아니오. 기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개체주의적 인간관을 전제하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오, 개체주의적 인간관이라는 표현이요. 이거 수능에서 아직 쓰이지 않은 용어예요. 이것도 새로운 거예요. 이번 문제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체주의적 인간관이라고 했을 때는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유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확실성, 그 나라는 의미에서 개체주의적 인간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yes로 가져야 돼요. 관건은 바로 요거였죠. 그래서 yes, 오케이? 그럼 관념을 물질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보는 거, 관념, 이성, 합리적인 거, 그쵸? 그것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보니까 예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응, 기억, 를, 이응. 그러면 3번이 정답.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차이점 하나 알아내기. 그리고 개체주의적 인간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념론과 유물론이라는 용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단계 다 중요한 소스가 들어가 있긴 해요. 요거는 새로운 얘기고. 자, 선생님이 이 문제의 의미를 해석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다 해결되신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오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상가는 가장 값진 삶은 지성이나 이성을 가능하면 최대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했다. 행복이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평화. 이성적 관조라는 말로 연결시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서 자연은 신이나 정신 혹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은 자 선생님과 연습했던 거 여기 나오죠? 결정되어 있음과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서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상가는 한편에는 신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는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존재하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제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신이 완전하게 정신적인 존재라는 점은 거부했다. 즉 신은 물리적인 부분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도 사실 이것도 새로운 지문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맨 앞부분에 설명드리기를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얘기하면서 인간 신 또 이원적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지성이나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결정되어 있는 인과관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떤 단어를 쓰시면서 공부를 해요? 결정되어 있으니까 인과관계로 또 필연성으로. 그래서 이 세계는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새롭고 난이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지문의 난이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럼 스피노자라고 결론이 나왔죠. 스피노자에게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네요. 1번 봅시다. 자연을 필연, 기계, 필연, 기계 찾아냈죠? 1번 맞아요. 중요해요. 2번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해 행복이 달성될 수 있다. 요 얘기 그대로 아니에요? 이성적 관조를 통해 행복으로 간다. 맞아요. 3번 인격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땡이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윤리 대표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아퀴나스 갑, 스피노자 을 해서 나왔던 게 이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여기서 신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그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는 거지. 자, 옳지 않은 거 3번. 그럼 4, 5번 확인만 할게요. 4번. 최거선은 모든 것을 이성적 관조. 됐죠? 5번. 자연의 운행 법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인연 사상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야, 그래서 끝까지 설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 지금 보니까 요 5번도 사실 새로운 선택지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확장적으로 유추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스피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글씨 잘 보이죠? 그래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즉 인과관계에 의해서 필연적인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요.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의 입장과 이것을 연결을 시켜 놓으셨는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인연, 생기. 자, 생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인, 원인, 조건이 만나야만 되는 거죠. 원인, 조건, 결과. 그 어떠한 결과가 생기려면 원인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놓은 거죠. 어때요? 그래서 불교의 그 입장에서 의해서 본다면 아,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일, 힘든 일에 닥쳐 있어요. 그랬을 때 막 감정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나만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그런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조건이 과거에 일어났었을 것이다. 네가 만들어놨을 것이다. 우리가 업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걸 네가 만들어놨으므로 지금 그 결과를 얻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 괴로움에 집착하지도 말아라. 이게 불교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해 보시면 아, 스피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돌아가는 법칙, 자연을 이해하는 법칙과 맞닿아 있구나라는 점에서 5번 선택지를 만드셨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정답을 찾는 것은 3번이었고요. 자, 오늘의 수업 내용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핵심 개념, 그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 교재 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합리론에 관해서 자신감 가지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깡쌤이었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공리주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봬요.